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은 네이버 금융활용 꿀팁 네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꿀팁 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한독 크린텍을 네이버 금융 종목 분석 보기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와 부채, ROE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PER, PBR, 배당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PS는 주당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런데 EPS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EPS가 증가하면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은 줄고 있는데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일회성 이익이 올라갈 때도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서 EPS도 올라가게 되니 EPS는 영업이익과 함께 체크해 주셔야 이렇게 일회성 이익인지 정말 매출과 이익의 상승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지금 시가총액이 당기순이익의 몇 배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면 PER은 12입니다. 참 간결하고 좋은 지표입니다. 퍼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그 기업의 미래를 그리 밝게 보지는 않는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퍼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시장에서 저퍼를 받는 이유로 공부해 봤을 때 저평가를 받는 것은 오해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 매수합니다. 자, 그럼 주로 어떤 회사들이 저퍼를 받을까요? 일단 산업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나 그 이후의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 저퍼 영역에 들어옵니다. 또 수주업이나 납품업처럼 앞으로의 꾸준한 이익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시장에서 펄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급증할 때도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퍼 수치만 낮다고 덜컥 투자를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의 사업 모델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 때 만년 저퍼인 회사가 멋진 신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좋겠네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동양제철화학, 지금의 OCI죠. 굴뚝화학회사에서 태양광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5, 6년 동안 1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60만 원대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그때 참 보기만 했는데 부럽더라고요. 다음은 BPS, 주당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을 주식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자본입니다. 즉, 지금 시가총액이 자기자본의 몇 배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면 PBR은 1.2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을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유형자산 기반의 제조업의 경우 PBR을 투자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유형자산 베이스가 아닌 게임, 인터넷, 각종 서비스 기업은 유형자산 베이스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PBR은 투자 시 그리 유용한 지표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 기업이 PBR이 높다고 투자를 기피하다가는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DPS는 주당 배당금을 말합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내가 지금 해당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즉,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올해 주당 배당금이 500원이 예상된다면 현금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현금 배당 성향은 배당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즉, 배당 성향이 60%이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인데 60억을 배당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통상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현금 배당 수익률에만 민감하신데 배당 성향도 꼭 체크해 보셔야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배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미래에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을 경우나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빨리 가져가려 할 때 10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익보다 배당을 더 가져간다는 뜻이니 회사 자기 자본이 줄고 있다는 뜻이지요.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높을지 몰라도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고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 성향이 그리 높지 않으면 추후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높아지고
덩달아 본주의 가격도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도크린텍은 작년 배당을 처음 시작했는데 배당률은 1% 정도로 낮지만 배당 성향이 10% 정도로 향후 좋아질 여지가 많은 수치네요. 그리고 성장주의 경우 기술 개발 투자를 하느라 배당을 못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당을 주는 것보다 그 자본을 잘 투자하여 회사의 자본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결과 배당이 없는 대신 그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한 주가 원화로 3억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4번에 걸쳐 네이버 금융활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종목 정보에는 러프하게 숫자만 나와 있지만 그 숫자라도 앞뒤의 의미와 관계를 잘 파악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투자 결정 중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듣던 본인의 아이디어이던 괜찮은 회사가 떠올랐다면 이 정도는 최소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 경우는 네이버 금융으로 체크했는데 매력이 있으면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뭐 차트도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답니다. 초보자 분들이나 방향을 못 잡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관련 나눌 이야기가 있으시면 의견 많이 주시고 제가 가능한 내용이면 최대한 반영해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접어주는 그 이유를 잘 알아보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유형자산 베이스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PBR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자. 셋째, 배당주는 시가 배당률과 함께 배당 성향을 꼭 체크해야 한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투자 스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